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10월 달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주다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폭등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풍성한 가을이 온다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역시 Magnificent Seven이다 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대각선으로 딱 나눠져서 현재 위쪽 부분에 이 마솔부터 시작해서 Magnificent Seven만 전부 다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죠. 그 반면에 반대쪽 대각선으로 보면요. 작은 주식들이 전부 다 빨간색이죠.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전에 작은 주식 들어오고 뭐 로테이션이다 그래서 빅테크를 팔고 막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 끝났다. Magnificent Seven 주식 끝났다 뭐 이러지만 여러분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결국은 또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Magnificent Seven으로 다 돌아올 거라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각도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뭐 오늘도 역시 Magnificent Seven만 딱 오르고 있죠.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기업들을 계속 소유해 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자산이 커지는 비결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한번 보세요. 1.63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애플 오늘 0.46%인데요. 사실 애플이 실적이 아니라 그 어저께 애플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정말 별 내용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9% 올랐어요. 엔비디아 거의 한 7%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왜 급등했는지 이따가 한번 우리 바로 들여다보고요. 핵심 뉴스 통해서. 자, 그리고 구글 한번 보세요. 1.13% 올랐습니다. 구글 뭐 반독점법 이슈 때문에 유럽에서 벌금 애플하고 구글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다 복구되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은요, 그래 크지 않습니다. 자, 메타 1.13% 올랐고요. 아마존도 오늘 2.19% 올랐습니다. 아마존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테슬라 0.17%. 자, 테슬라 0.17입니다. 테슬라도 오늘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뚝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떨어진 거 다 복귀해버립니다. 자, 뭐 테슬라도 지금 10월달 기대감이 있죠. 이건 테슬라 소식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공포 분위기예요. 리세션이 올지 모른다. 뭐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오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오는 걸까?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인플레는 잡히고 있어요. 그런 것이 확정적일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올 때 시장은요, 아주 빠르게 굉장히 좋은 흐름, 상승 흐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뭐 급등 혹은 폭등 수준이었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과거 최근 흐름에 비하면요, 이건 뭐 거의 폭등 수준이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사지 마라.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 엔비디아는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여러분들 댓글에도 막 그런 걸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가 그런 걸 다 비웃기라도 한 듯이 그냥 나홀로 완전 급등 혹은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자, 오늘 한 이벤트에서 오늘 스피치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 스피치의 그 하나하나 내용들이 전부 다 오늘 주가를 급등시키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한번 볼까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젠슨 왕이 뭘 얘기했냐면 Everybody is counting on us 라고 했습니다. 자, Everybody is counting on us. 지금 여러분 모든 지금 사업체들이 우리를 의존하고 있고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AI 인공지능이 뭐 빅테크들도 있고 빅테크 외에도 많은 지금 전 세계 회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만 뭐 의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칩을 나도 점점 우리도 점점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블랙웰에 대해서 뭐 지금 디자인이 좀 잘못돼서 뭐 뭐 매출이 떨어진다 또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 뭐 블랙웰에 대한 그 이 수요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여전히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눈에 받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스피치는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Investors, journalists line up more than 1 hour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그 투자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이 소위 언론들이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CEO가 오늘 스피치를 한다니까 그 1시간 이상 전부터요. 줄을 길게 늘어서서 너도 나도 입장하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 투자자들과 여러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요. 젠순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핑크빛으로 후반부 보세요. Generative AI is still in its early days. 생성형 AI, 지금 그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이게 끝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And it's early day, 이제 초창기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뭐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끝물입니까? 이제 시작하고 이제 뭐 막 지금 뭐 모든 회사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벌써 끝물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세계에서 최고 큰 은행이자 제가 어저께도 한번 그분 보여드렸죠. 세계에서 최고 큰 은행이자 전 세계에서 뭐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은행이죠. JP 모건입니다. 제이미 다이먼드, 어저께도 제가 그 제이미 다이먼드 말들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 제이미 다이먼드는요 부정적으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거는 앞으로 정말 큰 것이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AI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완전 이제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왜 새로운 어떤 그 문명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이거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성형 AI도요. 이제 시작점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It will expand beyond data center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꾸 데이터 센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젠수장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를 훨씬 더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더 확장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왜 데이터 센터를 뛰어넘는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그 엔비디아의 매출의 거의 50% 정도가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다 사주고 있어요. 뭐 지금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랄지 또 이 구글이랄지 이 아마존이랄지 근데 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위에 전 세계의 기업들이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데이터 센터를 소위 말해서 이들의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야 안정적으로 데이터 처리해서 본인들의 기업이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 자꾸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는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데이터는 말씀드렸죠. 이 미래의 기름과 같다 오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돌리는 데 있어서 결국 데이터 처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만 처리하는 것과 지금 동영상 시대잖아요. 동영상을 처리하려면요. 무지막지한 지금 이 데이터를 돌려야 되니까 속도 싸움이죠. 결국 속도가 더뎌지지 않으려면요.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이 너무나도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꾸 데이터 센터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뭔가 주가가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칩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이거 과거부터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젠슨 왕이. I think the days of every line of code being written by software engineers.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코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딩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코딩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썼죠. 코딩을 막 작품 많이 만들어내고 쓰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그 코딩 쓰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those are completely over. 이제 코딩을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쓰는 거는 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앞으로는 디지털 엔지니어와 24시간 일주일 내내 같이 함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코딩도 다 커버할 거라는 거예요. 코딩 다 써버려요. 코딩 사실 이제 뭐 여러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데 뭘 자꾸 사람이 그걸 쓰고 있습니까? 사람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천재가 있더라도요. 슈퍼컴퓨터들에게 맡겨버리면요. 그거 다 해버려요, 코딩을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딩의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젠슨왕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32,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2,000명의 직원은요, 앞으로 여기에 100배 이상의 디지털 엔지니어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들을 돕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현재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지만 이들을 더 도와가지고, 100배 이상의 디지털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320만 명이 되는 거죠. 지금 32,000명이니까 10배 하면은 32만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320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것처럼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칩이 움직였을 때에 이런 기술자들 대체하는 역할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면서요.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될 거라는 거죠.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생성형 AI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기술에서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verybody is counting on us. Everybody count on us. 우리를 모든 지금 기업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거죠. 자꾸만 우리도 달라고 GPU 빨리 돌리게 우리도 빨리 칩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오늘 주가가 미치듯이 오른 겁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그 DNA가 막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펀더멘털이 좋아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과거처럼 10배가 오르고 8배가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오를 수가 없고요. 다 꾸준하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상승력을 계속 보일 거예요. 여전히 PR 좋고요. forward PR 계속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4 trillion, 5 trillion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성장을 그렇게 크게 해준다? 뭐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buy and hold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발표되어진 CPI 지수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어떤 지점이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향후 변화가요. 자, 일단 오늘 CPI는 어제 예상한 대로 다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2부 때 다 예상해 드렸죠. 자, 전체 헤드라인 2.5% 나왔어요. 아래쪽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짙은 파란색 그리고 점선 하늘색 있죠. 짙은 파란색 선은 자, 2.5%가 나왔어요. 자, 2.9% 지난번에 그리고 이번에 2.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흐름을 보시면요. 이제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아마 12월 달 되면은 2% 아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건 디플레이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세션도 가능하니까 지금 연준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한 이 하늘색도 보십시오. 3.2. 이거는 이제 코어입니다. 근원 CPI인데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지난달하고 똑같아요. 근데 추세는요, 결국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의 항목별로 어떤 녀석들이 인플레이션을 곧게 잡고 있는가? 자, 가장 센 거는 역시 오토 인슈런스, 자동차 보험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여기저기 주변의 지인들도 자동차 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다, 매년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보험이 많이 올랐는데 16.5% 올랐어요. 지난번에 24몇 %였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동차 보험도 무한대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오르고 나면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16.5%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렌트하고 하우징이에요. 파란색으로 발라보세요. 결국 집이죠. 부동산 관련된 겁니다. 렌트 5%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우징 4.4%.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오른 겁니다. 5%씩, 4.4%씩. 렌트랑 하우징은요, 이게 지금 현재 당장 뭐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은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뭐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왜냐면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가격은 꾸준히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거래는 많이 없더라도요.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저금리에 다 대출을 받아가 샀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내놓고 옮겨가야 되는데, 이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나오면은 높은 금리의 집을 사야 되고, 집값도 또 만만찮게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들이 안 나와요. 기존 집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팔지 않는 이상요. 그러니까 렌트 하우징은요, 쉽게 떨어지기 힘듭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녀석들이 떨어져 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은요, 꾸준하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핑크빛으로 어닝 보세요. 임금 상승 속도가 3.8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우징도 지금 4.4, 5.0이면요 버틸만 하죠. 그래서 어닝이 꾸준하게 3.8, 뭐 4%대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나머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헤드라인이 3%,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연준이 빨리 금리를 적절히 내려서 맞춰줘야 돼요. 잘못하다가요, 기업들이 너무 2% 아래 떨어지게 되면 헤드라인 CPI가 기업들도 힘들어져요. 정말 리세션은 아니더라도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려서 뭔가 익스펜션 정책을 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굉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얘기인데요. 자, 먼저 우리 그 배경들을 좀 보겠습니다. 호마스 캐딜락이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자, 뭐, 항상, 이 유튜브를 또 올려주는 우리 아주 좋은 친구인데, 자, 호마스 캐딜락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1010이죠. 이 10월 10일 날 바로 이 날이 will be the most significant moment for Tesla since the unveil of the Model 3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0일 날은 아마도 테슬라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언제부터냐면요, since the unveil of the Model 3입니다. 모델 3가 처음 공개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델 3는요, 테슬라가 대중적인 전기차,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그 전기차를 처음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나올 때 별로 안 믿었어요. 주가도 그렇게 뭐 미적미적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요. 그런데 테슬라가 정말 대중적인 모델 3 차를 내놓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믿음지 않게 보더니 정말 잘 굴러가고 제대로 가는데 승용차랑 똑같아요. 근데 안에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소프트웨어 작동되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처음 나오면서 세상을 그냥 깜짝 놀라게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사실 테슬라가. 자, 그러니까 이 모델 3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 정말 이 전기차가 되는구나, 전기차가 내연차를 이제 다 잡아먹겠구나, 이런 사실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흥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차를 다 망하게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델 3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하나의 신호탄? 그러니까 정말 이 테슬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서 이만큼 온 그런 어떤 역사적인 포인트죠. 그런데 바로 이 모델 3가 등판하고 난 이후에 테슬라에게서 또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날이 바로 10월 10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호마스 캐딜락이. 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In my opinion, yes 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도, 내 개인적인 의견을 볼 때도 이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쳤는데, 여러분, 지금 머스크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머스크가 볼 때도 왜 이게 이렇게 지금 중요할까요? 10월 11일이. 10월 10일이 이 모델 3가 등판한 이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말이 실현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계속했던 얘기가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지금은 테크놀로지 컴퍼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지 더 이상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10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이 작동되어지는 로보택시의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술로만으로도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LA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LA 주변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작동돼서 로보택시가 택시처럼 이제 이 생각을 해서 여기서 불러서 타고 어디까지 가자고 했을 때에 그때 아마 공개되어질 것들이요. 시간도 공개될 겁니다. 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사실 지금 다른 이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 구글의 웨이모나 그리고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 보면요. 너무 느려요, 여러분. 너무 느리고 그리고 헤매는 게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 이상으로 스피드가 있으면서 빠르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속도며 또 정확도며 모든 것이 나올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이 정말 그동안 테슬라 자율주행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회사들, 이 기관들 볼 때에 깜짝 놀라겠죠? 자, 그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로보택시가 결국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로봇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을 라이센스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드러나게 될 건데 이게 로보택시가요 결국은 나오게 됐을 때에 테슬라가 얼마만큼 또 돈을 벌어들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 이날은 정말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이제 테크나 인공지능 회사라는 걸 만방에 공개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in my opinion y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 10월 11일 전후로 해서요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주가가 크게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지금 스물스물 기관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지만 결국 이 이벤트가 굉장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대나이브즈도 이 이벤트 전후로 역사가 바뀐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연한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테슬라의 터닝 포인트, 이거는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요, CNBC와 인터뷰에서 또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자, 위에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You know who I'm rooting for?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 머스크를 굉장히 지지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합니다.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당연히 지금 이 트럼프도요, 머스크에 대해서 꽤 감동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직접 만나면서요, 그 전에 뭐 여러 방면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만나면서 자, 그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트럼프는 이 에디슨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에디슨이 누굽니까?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자, 전기를 발명했다? 에디슨은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죠. 물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것도 전기의 발견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전기가 발견되니까 밤새도록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오히려 전기 발견을 통해서 이 생산성 향상과 사람에게 인간 삶의 새로운 문명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게 더 사실은 더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거, 이 버블을 발견한 것을 완전히 이 소위 말해서 문명의 전환이 온 건데 머스크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머스크는 자기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로켓 쏘올리는 거 있죠. 스페이스X.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보면서 아니, 날개도 없는데 로켓이 쏘올린 부스트들이 로켓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자기는 정말 깜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머스크는 천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사이버 트럭을 타면서 사이버 트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자동차에, 소위 우리가, 기어를 넣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트럼프는 처음 타본 것 같아요. 타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화면을 가지고 다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정말 대단한 기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차를 보면서 사이버 트럭을 보고 깜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와, 이거 정말 이 트럼프도 새삼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지니어스라는 거죠. 자, 토마스 에디슨도 천재라고 한다면 머스크 같은 천재를 우리가 프로텍트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말 한마디 감동적이죠. 사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그 천재적인 과학자나 기술자들은요, 지켜줘야 돼요.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개발을 했을 때는요, 사실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하질 않아요. 요즘 정부들이요. 근데, 얼마나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큰 이득을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기술을, 소위 갖고 오는 게, 이런 천재들의 능력인데, 이런 걸 지금 무시한,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머스크를 그냥 아예 그냥 뭐 무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열받아가지고 트럼프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잖아요. 왜냐면, 회사 정책이라는 게 맞으니까요. 그건 뭐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보수당이고 공화당이 사실 트럼프 쪽하고는 별로 상관이 많이 없거든요. 환경 보호랄지 이슈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이 공화당은요, 보수적인 기업들을 지지하거든요. 뭐 옛날 자동차랄지 이런 그 내연기관차 또 기름, 오일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는 정책하고 다 달라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트럼프는 자기 지지해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트럼프도 깨닫는 거죠. 와, 이런 천재를 나라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에디슨과 머스크를 비교했다? 이거 자체가 아주 극찬이죠. 뭐 아직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막판까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항상 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여러분, 토론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찌됐건,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요, 이 일론 머스크는 뭐 날개를 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직접 지켜준다 그랬고, 자신의 정부에서도 할 일을 줘서, 나라를 개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나 카멜라 민주당 정부는요, 어차피 지금 친환경으로 계속 가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뭐 그냥 테슬라는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더 좋고 그런 겁니다. 기존에 뭐 카멜라 해리스가 돼도 좋고 트럼프가 되면 더 좋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바이 앤 홀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데나이브즈가 말레이시아의 한 이 라디오 방송국과 오늘 디스커션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자, 거기서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 말레이시아도 지금 뭐 전 세계인들이 미국 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미국 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이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손 안에 핸드폰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와도 인터뷰하면서요, 기술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Why we remain bullish into year-end. 올 연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왜 기술주들이 또 더 불리시하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데나이브즈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입니다. 자, 뭐 테슬라 오랫동안 데나이브즈가 지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 다 극복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특히 이번 10월 10일 이벤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애플도 이벤트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워낙 또 좋게 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10월 10일 이벤트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때 되면 또 데나이브즈가 움직일 텐데, 근데 어찌됐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올 하반기로 가잖아요. 지금 9월달 변동성이 있지만 10월, 11월, 12월 대권도 끝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올 하반기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는 AI 중심으로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도 그걸 얹어서 이제 애플은 원래 강력한 제국이 있으니까 그 한번 사이클이 지금 크게 바뀔 때거든요. 뭐 한 3,400만 명 이상이 이제 애플 새로 교체하는 그런 시기고, 전 세계적으로 또 교체 시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또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애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새로운 기술 혁명을 갖고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요,
정말 멋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돈을 묻어두면요, 그냥 자산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장기 투자를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자, 이번 테슬라가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 내년 올 하반기 내년까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테슬라는 이 금리 인하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요, 결국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그 매달 페이먼트가 달라집니다. 50불만 차이가 나도 크죠. 사람들이 이 400불 하는 걸 350불만 내라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매달 350불씩. 그 몇 년을 갚아야 되는데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직격탄을 줍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결국 금리도 그렇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그 이 하반기에 이 가을이 뜨거운 가을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기분 좋게 계속 바이앤홀드해 나가세요. 이제 테슬라가 어려운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계속 우상향할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자, 2부 때 뵙도록 할게요. LA 조교수였습니다.